저는 그런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데 입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항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면도했다 그랬는데 털 다 깎은 것 같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첫 주제는 털 깎은 코끼리. 그러면 파리떼는으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뭐 털 깎은 코끼리, 털 깎은 메모드. 근데 코끼리에 털이 있습니까? 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찾아봤더니 네. 있더라고요. 잔털? 아, 그래요? 네, 네. 털이 있는데 많지는 네. 않고 있는데 과학상식으로 토막 과학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배워서 보통의 털은 예. 보온을 네. 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 코끼리 털은 화등에 쓸데없는? 좀 냉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털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동물의 털과는 좀 다른 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털이 듬성듬성인데 이준석 대표가 꼭 코끼리 털로 비유를 해서 약간 그러니까 윤핵관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윤핵관이 듬성듬성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그 듬성듬성 난 털로 요날 일을 겪었다는 거. 그럼요. 잘못된 털이 있으면 완전히 쫙 뽑아야죠. 일단 그러면 파리 네. 때는 이제 앉지 않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거 왁싱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거 왁싱이 유행이잖아요. 예. 그럼 남성들도 뭐 왁싱하면 시원하고 좋고 또 이 면도해도 시원하고요. 사실 여자들도 이 제모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예. 보기도 예. 좋고. 그래서 이 왁싱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 그 뭐 코끼리 메모드가 출발하는데 이런 건 제거를 해야죠. 파리 때도 제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파리 때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사실 밥 먹을 때 파리 한 마리 왱왱하면은 밥도 제대로 안 먹어지고 예. 모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거하는 게 좀 요란스럽게 제거는 했지만 혹시 나중에 다시 파리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파리 한두 마리 생기면 저는 때려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털 이렇게 조금 나면 그냥 이번에는 이 저기 뭐죠? 이거 뽑는 거 핀셋을 그냥 뽑아야죠. 예, 쪽집게로 그냥 필요가 뽑아버려야죠.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용서 가차 없이 뽑아버려야죠. 아니, 이거는 이제. 방송에 자꾸 털이 나와서 좀 이거는 제1야당 대표가 네, 직접 메머드, 언급해야죠. 예, 메머드. 그래서 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지방 댕긴 것이 아니고 예. 권력을 둘러싼 말하자면 권력 투쟁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뭐 완전히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요구 사항은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측근을 인사조치해라.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고 윤석열 후보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폭탄주 드시고 상기된 얼굴로 이제 손을 맞잡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장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선대위 출범식은 해야 되고 시간이 예. 쫓긴 것이죠.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갈등은 좀 묻어놓고 일단은 선대위 출범식 하고 선거 과정에서 한번 풀어보자. 막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묻어놨다, 합의가 됐을 그냥. 겁니다. 예.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홍보비 해먹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뒷담화거든요. 예. 누구라고 적시도 안 했어요. 그냥 알고 그런 있다고 그랬는데 이준석 알고 대표는? 있다고 그랬는데 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굉장히 삽시간에 이렇게 일이 해결된 거는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이준석 대표 말 속에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측근에 한두 사람은 그런 말을 뒷담화를 할 수는 있으나 윤 후보가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를 알기만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했으니까 나는 it's okay. 이제는 모든 게 문제 없다라고 시원하게 털고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예. 소통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만 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가 아니죠. 예, 소통의 문제면 굳이 뭐 울산 댕기고 부산 댕기고 제주도 댕기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예. 그리고 리프레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배려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실패한 대통령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 후보를 위한 선거 캠페인 이걸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실패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그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이제 말하자면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무마가 됐을 거고 가장 급한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죠. 저희들도 선거를 해보면 당장의 이 갈등들이 있잖아요. 선거 끝날 때까지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바지가랑이를 잡고서라도 어떻든 덮고 일단 선거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자 이런 거거든요.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 김종인만 빛나고 대통령 후보는 사라져버리는 리더십이 취약해 보이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온 얘기는 조금 것이죠. 뒤에 또 제가 또 짚어볼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코끼리 털을 다 깎은 것 같다.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합류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소셜 미디어에 그 부친의 산소를 방문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저렇게 꽃을 가지고 가서 꽃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거짓과 모함이 있을지라도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결국 승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2번이나 권력자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뭐 거짓과 모함이 있었습니까? 장제원 의원한테 대한? 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화끈하세요. 그리고 네.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를 또 법사위에서도 만난 뭐 적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측근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랬는데 지금 아마 저렇게 뒤로 좀 물러서서 있는 것이 후보를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좀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아요. 예. 네, 마음을 달래고 왜냐면 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부산행에 네. 한 게 장제원 의원의 사상구 지역 사무실을 들러서 뒷배경에 장제원 의원을 여러 번 걸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뭐 의도는 추정이지만 제가 이렇게 추정이고 이렇게 저도 뭐 얘기했었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참 장제원 그 대표 장제원 의원님 사무실 갔을 때 저희도 그 사진을 보고 무슨 뜻일까 궁금은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뒤로 물러섰고 그리고 이 문제는 봉합이 됐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부하가 아니다 또 네. 리프레시다 이런 모든 대화들은 저는 직접 소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난 후보와 직접 얘기하고 싶다. 이거를 계속 알린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졌고 극적 타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딱 요 시점에 예. 부친 묘소 성묘를 가서 이게 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딱 이 시점에 장제원 의원은 특히 이제 정무적 판단을 거의 모든 이제 정치적 행위들의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그냥 뭐 말을 한다거나 그냥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위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위기, 새로운 위기에 그런가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과 모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권력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새로운 갈등, 새로운 위기가 이제 시작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윤 후보 주변에 예를 들어 장제원 파의 그대로 있는 권력과 거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파의 권력이 그럼요. 앞으로 권력 투쟁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파리채 들고 파리 잡으려고 잘 잡히던가요? 지금 장제원 의원을 파리로 비유하시는 건 아니시죠? 파리 하이에나 떼 중에 하나겠죠.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아유,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측근 파리 때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했던 파리 하이에나 중 하나겠죠. 예. 근데 우리가 파리 잡기 쉽지 않아요. 잡아봤잖아요. 안 잡혀요, 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에는 땡땡킬라로. 킬러 F 킬러 뭐도 되고 여러 가지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갔잖아요. 네. 그
메시지죠. 왜 갔겠습니까? 내 당대표다. 당신 공천 조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거기를 왜 부산에 18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잠복된 이제 갈등이 이제 내재해 있다.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빨리 이게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서 정책 선거, 정책 경쟁,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이런 경쟁이 됐으면 싶기 때문에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사실 저희가 이게 어벤져스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제 메머더급으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니까 숨만 쉬어도 저거는 죽기 전에 마지막 쉬는 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저도 뭐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다시 한번 뭐 마음을 다잡을 때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뭐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런 개인적 행위조차도 다 정치적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예. 이러는 거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초조해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2달 동안 헤맸잖아요. 10월 5일 날 후보 뽑고 2달 동안 뭐 용광로 선대위 했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해체되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였어요. 1달 동안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당이 재출발하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경쟁도 하고 정말 좋은 국민한테 정말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서 한번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자. 근데 이제는 너무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정권이라는 것은 교체될 수 있고 뭐 20년, 30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면 기득권화되고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극복해야 될 정치권의 구태조,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가서 만나고 마치 국민들한테 극적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효과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2030 젊은 세대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구태죠. 그리고 그 시간에 폭탄 좀 마시고 그렇게 할 만한 그 여유와 그런 이제 그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이 여유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게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권을 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리 다툼, 영역 싸움에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저기 앞서 이제 네, 네. 그 극적 합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당시에 이제 막전막후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직전에 마치 짜놓은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합류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합류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초기에는 내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김재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서 나를 하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연락을 해서 하시는 게 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예, 일단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 막전막후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서로 각자 있다가 하루아침에 딱 됐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막전 막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재원 최고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래서 이제 밤마다 3만 원짜리 와인을 사서 뭐 밤마다는 아니고요. 네. 몇 번을 가셨어요. 저도 갔다 온 다음에 또 뒷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가서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단 한 번도 나는 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애매한 말씀만 하시는데 가겠다는 거기에 말도 안 하고 가지 않겠다는 말도 그런 안 하고. 말씀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케이 내가 상황을 봐서 가겠다 여기까지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울산에 가서 회동하는 날 아신 거죠. 지난 김최관. 금요일에. 예,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찾아가서 이때는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러고 김재원 최고가 그냥 전화를 바로 연결해서 바로 그냥 통화해서 오케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 전부터 벌써 오시기로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김재원 최고보다는 사모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예, 김미경 부인인 김미경 김미경 교수.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어. 그 제가 듣기로는 전원은 그 김미경 교수가 그랬답니다. 아니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지금 당신 나이가 그렇게 지금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지금 이렇게 하면 다 꼰대라 그런다. 빨리 제대로 가서 도와라. 뒷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돕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쉬자. 그렇게 뭐 상당히 얘기를 했다는데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 나이쯤 되면은 사모님이 이제 동지입니다. 동지고 예. 가장 잘 알죠. 그리고 가장 격하게 얘기할 수 있고 더더구나 부인 말 안 들으면 요새 힘들잖아요. 그 나이쯤에 부인 말 안 들었다가는 상당히 힘들죠. 많이 의지하신다고 그래요. 이 예.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이제 굉장히 상의도 많이 부인과 하시고 상의를 한다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이게 타결된 거지. 일단 뭐 극적 합류에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사모님 역할도 있지만 와인이 또 역할을 했다. 3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가서 이게- 10만 원짜리 먹었대요. 근데 어. 다 드시고 또 한 병 더 드셨답니다. 사간 3만 원짜리는 나는 일단 먹고 당연히 먹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0만 원짜리 집에 있던 내준 10만 원짜리를 먹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지금은 다 지났으니까 이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TV 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끝나자마자 후딱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 만나러 간다고 오늘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저녁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극적 효과, 극적 합류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다 짜고 치는 대본대로 한 겁니다. 대본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정된 고스톱이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전부터 쭉 작업이 진행돼 왔고 울산에서 만난다니까 마침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합류하기로 했다. 이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치는 사실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구태소.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이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자리 다툼, 영역 싸움하고 지방을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산만리하고 그러면서 폭탄주 마시고 손 흔들고 이런 식의 어떤 극적 효과를 보이고 그런 의도는 있었으나 굉장히 이제 각본대로 짜고 친 거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조롱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뭐 있는 윤석열 겁니다. 선대위의 예. 내부 갈등이고 그 내부 갈등에 대한 선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행이었지만 지금 나라가 한가하지가 한가할 않죠. 때가 아니다라는 자,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 이게 대본이라면은요, 이 대본은 참 PD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감옥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10%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지지율이? 예, 이게 무슨 대본을 쓰고 여기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10%나 떨어졌는데 모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 이상의 국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2주 동안 속이 탔습니다. 까맣게 탔습니다.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이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질이 멸렬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도 다들 대의 명분에 맞춰서 한 팀으로 가야 되기는 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안에 내부를 보니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승리를 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여기는 확실히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타일대로 했다고 보고요. 윤핵관을 윤 제거하기 후보는- 위해서 결단의 칼을 높이 그러니까 쳐들고 부산으로 갔던 거고요. 그게 아니죠. 제거가 아니라 이런 거를 지금 윤 후보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 후보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윤 후보가 안 것만으로도 나는 100% 만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 일인데 이게 이제 뭐 왜 나한테 일정을 안 알려줬느냐 뭐 이런 약간의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없었어요. 이 윤 예. 후보한테 비서실장도 없고 이래서 그런 밑에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실무진들이 전혀 구성이 되지 않아서 나온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요는 다들 정권 교체를 이런 식으로 가다는 안 되겠다고 절박하게 느낀 대표나 김 위원장이 한 행동인데 이건 모든 예. 지금 저희 당의 초선, 재선 그다음에 원로들 다 나서서 이걸 봉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있었던 지지율이 거죠. 1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대본이 예.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대본을 10%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대본 각본을 짠 거죠. 10% 떨어지니까 각본을 짜서 각본대로 한 거죠. 국민들은 극적 힘들었을 그렇지 텐데. 않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각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지. 예로 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했잖아요.
그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계속 있었으면 울산 안 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저 원탑으로 선대위에 영이 많아져 그냥 선거 치르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갈등은 수습은 해야 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잘 짜여진 각본대로 그 옷도 맞춰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 뭐 바로 적어도 그 정도 옷 만들려면 반나절은 필요한데 다 짜고 한 그거 것으로. 한 달 옷은 정도 한 달 준비했다고 전에 그러더라고요. 옷은 한 달 전에 이미 비단 주머니에 지금 말씀하신 옷이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저희도 네. 눈에 띄어서 네. 지난 금요일 날 울산에서 합의가 있었고 지금 저 옷입니다. 네. 토요일 날 부산 서면에서 저렇게 빨간 티에 노란 글씨 옷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입고 옷에 뭐 써있죠. 앞면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뒷면에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뭐 이렇게 네, 저희가 편하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네. 언론이 비판적이니까 예.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귀찮을 수 있으니 그냥 알아서 찍으십시오. 사실 까놓고 보면 이런 건데. 예. 예. 저 옷은 뭐 다 아시겠지만 비단 주머니 준비한 것 중에 2030을 예. 위한 비단 주머니 또 호남을 위한 비단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저걸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 갑자기 저건 저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에서 공수해 와서 입었는데 아주 눈에 띄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옷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게 이제 죄송합니다. 저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네 번째라 그러는데 예. 저 정도를 비단 주머니라 그러면 아마 제갈공명이 이제 그 조자룡한테 줬는데 아마 조자룡 죽었을 겁니다. 저 정도를 비단 주머니라 한다면 아니 저도 그렇게 뭐 머리는 셌지만 이 꼰대 수준은 아닌데 제가 보더라도 좀 어색해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준석과 윤석열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을 전제로 예.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오히려 정치는 국민들께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을 전제로 뭔가 좀 빨간 거 외에는 별로 이게 이 와닿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금요일 오후까지 네. 두 사람이 엄청난 갈등을 벌였는데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커플티 입고 다니는 모습 보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부부도 아닌데. 부부도 아닌데 예. 네. 부부면 저렇게 빨리 화해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부부도 네, 아닌데 근데- 엄청난 칼로 물베기 예, 같아요. 근데 전날이 음력 생일이었다 그래요. 저 아, 후보가 후보 예. 음력 생일이어가지고 저렇게 뭐 케이크도 하고. 네 케이크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도 뭐 전재수 의원님 말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야 조금 메시지가 좀 더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일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쭉 보니까 온통 그냥 평론가들이 홍보의 달인이다. 뭐 민주당도 지금 좀 빨리 분발해야 된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보다는 이 빨간색 그리고 둘이 같이 준비한 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굉장히 눈에 그 선명하게 띄었던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호평. 알겠습니다. 예, 예. 되게 그런데 지금 원팀으로 이제 합류한 것처럼 됐지만 그러면 사실 이게 윤석열 선대위냐라는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의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스피커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이제 후보보다 뛰어넘는 주목을 더 많이 받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상황과 왕세자 사이에 껴서 특별히 역할이 없는 윤석열 후보. 예, 상황과 왕세자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 후보는 조연이다. 그러니까 좀더 표현을 해주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을 하시길 이준석 대표가 뛰어라 그러면 뛸 것이고 후드티를 입으라 그러면 후드티를 입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정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리더십은 뭐냐. 그리고 당신의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낮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뛰라면 뛰고 옷 입으라 그러면 옷 입고 정권은 다 줘버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리더십,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천을 드러낼 만큼 아예 드러낼 미천도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저는 정말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왕고집인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자기 생각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어디 하나 정말 칼도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30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5선에 4선에 우리 주호영 대표, 나경원 대표를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두 사람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거는 굉장한 정치력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죠. 눌러서 했느냐, 꿇어서 했느냐거든요. 꿇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더십 할 때 상황,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화해를 시키려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부자가 돈 자랑 안 합니다. 예. 전 지소님인데 네. 말씀하신 네, 거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반문 정세의 어떤 반사체 역할로 돼 있는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인기로 시킨 대로 하겠다고 가면 그러면 아니죠. 윤 그거는 후보의 생각은 뭐냐라는 게 이제 자, 지금 이거죠. 입으라면 입고 뭐 가라면 간다 이거는 정말 존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존중하겠다는 거고 소통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 능력 이러는데 지금 앞으로 저 우리 후보는 우리 당과 함께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요즘 최근에 물론 국민의 인기를 좀 잃기는 했지만 다시 과거에 일을 해본 정당입니다. 일을 제대로 한 일을 한 정당입니다. 2년만을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예. 잘 먹고 살게 한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정책들 윤 후보가 충분히 소화해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뭐 공약을 냈다가 바꿨다가 이러지도 않을 거고 이재명 후보는 예. 뭐 상황을 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는 다 동반자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이 있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이까지입니다 하고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제주도 거쳤다 순천 거쳤다 그러지 않았겠죠. 정치력이 있었으면 이미 짐 싸들고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됐죠. 그다음에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돼야 이제 정치력이 있다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선대가 공식 출범했는데 저희가 이제 윤석열 선대 얘기가 지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1호 공약으로 약자와 동행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강조를 했거든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예.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아하. 그것이 아마 1호 공약으로 나갈 1호 수밖에 공약이. 없을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 아쉬웠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동안 뭐 실언, 설화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도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좋죠. 근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정 철학을 국민들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자꾸만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한다. 예.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약자와의 동행 얘기는 많이 했었고요. 지금 후보가 지금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층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보상법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작 3개월 정도 해서 뭐 최하 10만 원 해서 제대로 보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든 직접적 피해를 받는 층에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자는 게 저희 당의 지금 제1호 공약이고 예. 아마 이거 곧 발표를 하실 거고요. 지금 공약 발표는 사실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양 당이 하나하나씩 하는데 적어도 민주당처럼 공약을 발표해놓고 철회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좀 진중하게 하세요. 자꾸 그럼 발표하고 민주당 얘기에서 국민들이 좋았다 말았다 이러잖아요. 민주당 얘기에서 그런 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거 이제 좋았다 민주당 말았다. 얘기를 듣고 네,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